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기술 동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류에 있어서 거의 반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21세기)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EU 국가들이 동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는다면 결국 한중일이었고 중국에 의존적이었는데, 신냉전 시대에 이제 가치 공유라는 게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됐습니다. 통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결국은 EU 국가들, 네덜란드가 한국을 주요한 통상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22년 자료 보면은 네덜란드가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가 넘버원 국가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U 국가 중에서요. 그와 같이 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와 같은 산업기술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고 아울러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자유진영의 경제 동맹으로서 가치 공유가 되는 그러한 적절한 무역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익 공유와 가치 공유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통상 파트너로 네덜란드가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인연이 깊은 유럽 국가의 하나가 네덜란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 때 네덜란드가 참전해서 우리를 도왔다는 그 점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참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혁명 시대의 패권 국가로서의 그러한 경제 이미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인권 민주화, 다시 말해서 세계 법률 기구의 본부와 같은, 그래서 인권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로티우스 시대부터 그와 같은 명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전 참전도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 이미지 내지는 그러한 명분에 근거해서 참전을 빨리 결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중견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강소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견국의 의미는 인권, 민주화, 환경 등 그야말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요. 강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지표 보시면은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4위,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8위, 물론 군사력은 세계 39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보면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물류 항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 3대 금융의 중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기술 동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류에 있어서 거의
반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로테르담 항이 세계 3대 물류 항구입니다. 뉴욕, 상해, 그 다음에 로테르담입니다. 그 유럽의 모든 물건들이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물건들이 모여지는 곳이 로테르담 항구인데 거기에 우리의 물류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EU 국가로 수출하는데 수출입하는데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덜란드 항만공사와 우리 부산 항만공사 간에 또 다른 MOU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물류센터, 다시 말해서 K푸드라든가 이런 거를 수출할 때 이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온 그러한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아울러서 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동맹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할 때면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강점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생산하는 쪽은 한국과 대만이다. 이게 일종의 자유진영, 미국 중심의 그러한 경제 동맹 내지는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쪽의 하나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SML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노광 장비 부분에 있어서 세계 첨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웨이퍼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주 초미세하게 그 회로를 만들어내야지만 많은 반도체가 거기에 꼽힐 수 있고, 그게 바로 초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삼성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대만의 TMC라든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초정밀 기술에 대한 협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번에 바로 네덜란드의 ASML 그 CEO를 만나서 우리 삼성, 그 다음에 아울러서 SK가 접근을 해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삼성하고 ASML이 내년에 1조 원 규모의 그 R&D 센터를 만들기로 MOU를 맺었고, S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EUV라고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극자외선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재활용 기술이 필요로 하는데, 그 관련한 연구를 SK하고 ASML이 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방문 속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체화된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2022년 통계 지표를 보면 한국은 군사력 지수에 있어서,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지수에 있어서 세계 6위, 그 다음에 수출입을 얘기하는 무역 규모에 있어서 세계 8위, GDP 총 규모로 보면 세계 13위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네덜란드를 보면은 군사력은 세계 39위라서 좀 떨어지지만 세계 교육 규모로 봤을 땐 세계 4위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다음에 네덜란드이고, 아울러서 GDP 규모로 봐서는 세계 18위이지만 1인당 GDP 규모로 보면은 세계 11위입니다. 결국 한국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네덜란드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역량과 아울러서 방위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방위, 국방, 무기 관련한 부분도 마이너하지만 작지만은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협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